제가 상담할 때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어 교육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답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어머님들은 뭐 다들 하니까, 어릴 때 시작해야 편하다고 하니까, 또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많아져서, 아니면 뭐 입시 때 도움되라고, 또 영어를 편하게 사용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항상 비슷한 질문들이 따라오는데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빠른 건 아닌가요? 혹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모국어도 완성이 안 됐는데 영어를 시작해도 될까요? 한 몇 년 정도 배우게 되면 아웃풋은 얼마나 나올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말을 언제 가르칠까? 누구도 이런 고민을 하진 않잖아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엄마라고 알려줘도 되나? 뭐 이런 고민 하지 않죠? 이거는 밥을 먹이면서 이건 맘마야, 이건 물이야, 산책하면서 저건 나무야, 그림책에 나오는 이거는 강아지라고 해.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너무 빠른가? 너무 늦은가? 고민하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어를 들려주고 언어로 소통합니다. 언어는 원래 그렇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환경만 봐도 영어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뭐 마트 이름, 아파트, 상가, 뭐 아이들 스낵, 영어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굳이 영어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모국어도 완성이 안 됐는데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럴 때 저는 다시 되묻게 돼요.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영어를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뭐 부모인 성인인 저희도 한국어가 완성된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익히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하게 되죠. 뭐 문법도 외워야 되고 단어도 외우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라는 거는 공부가 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은 한 가지예요. 바로 소통이에요.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면 지금 범주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토픽보다는 더 다양한 토픽들을 다룰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의사소통이거든요. 언어는 소통하는 도구고, 영어를 오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계는 지난 십수년간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특히 이 영어 교육 쪽도 그래요. 30년 전에는 놀이학교가 굉장히 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압구정에 우리 강남에 하바라는 이제 놀이학교가 있었는데, 그 놀이학교를 시작으로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많은 놀이학교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그 메인이 되는 놀이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들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영어 유치부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성장한 게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바뀌고 다른 것들로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고 새로운 커리큘럼들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국제학교예요. 교육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영어 유치부가 한창 붐이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기관들도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2007년에 시작한 영재 영어 교육기관 개땡땡이라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또 영재 교육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곳에서 사용했던 그 영재 판별 검사가 하나는 웩슬러였고 하나는 KABC였어요. 근데 지금 KABC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금 웩슬러만 사용하고 있고, 이 당시에 영재 판별 검사 결과가 상위 3%인 아이들, 상위 3% 이상인 아이들만 모아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점점 이 기관에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는 상위 4%, 그 다음에는 5%, 이렇게 점점 기준이 낮아지게 됐어요. 흥미로운 거는 이때는 아직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준비시키는 분들도 있고 어린 아이지만 과외를 시켜서 조금 더 영어 노출에 많이 이렇게 영어 노출을 해주시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고시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4세 고시는 왜 생겼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모두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가정에서 교육하는 방식, 소통 방식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책을 보고 생활을 통해 영어를 경험한 아이가 있을 테고 또 반면에 어떤 아이는 영어를 거의 접하지 않다가 입학 몇 달 전부터 급하게 테스트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만든 시험을 아이가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바로 입학하기를 바라세요. 이거는 정말 이기적인 거죠. 이게 바로 4세 고시가 생긴 이유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제가 2008년에 이 영재 영어 교육기관, 강남의 영재 영어 교육기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진도 몇 개 같이 첨부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영재 테스트를 보고 상위 3%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영어 테스트를 본 후에 교육을 하게 했는데 처음 그 교육을 접했을 때 정말 놀랬던 거는 영어를 언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문화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어요. 당연히 교재도 사용했지만 수업의 중심은 아이들의 방대한 배경 지식이었고요. 이때 교사들도 외국에서 온 이 교사들, 원어민 교사들도 다 교육학 출신인 친구들이 많았고 현재는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로 있던 한국인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즐거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그때의 형식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똑같이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의미가 사라지고 제목은 베껴서 가져왔는데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 이 활동을 하는지, 무엇을 배우기 위한 과정인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수업의 깊이가 달라지면 당연히 아이들이 배워가는 부분도 달라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영어 유치부, 저는 영어 유치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영어를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유치부에 가면은 영어로 생활해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문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아이의 또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열심히 배우며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